예, 안녕하세요. 솔매서예입니다. 오늘은 자주 쓰는 상선약수라는 글귀를 가지고 서로 시연을 먼저 하고 그 글자의 특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선약수, 상자 위상자죠. 위상자 예서로 쓸 텐데 우선 가로액을 머리를 찍어서 평으로 살포시 힘을 빼서 회봉해 줍니다. 그 다음 머리 여기 해서 마찬가지 강하게 찍었다가 요 획은 이렇게 약간 휘어지도록 해서 아랫부분을 가볍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파임 대칭을 만들어 주는데 오른쪽이 조금 길도록 이렇게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선자의 윗머리 부분이 양양자죠. 양양자 점 두 개를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대칭이 되도록 어떤 형태이든 상관이 없지만 머리 부분이 대칭을 이루도록 만들어주고 아랫부분 가로 3개인 것은 앙세, 평세, 부세의 특징이 있도록 평액으로 하면서 그 특징의 맛을 담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는 파임 특징이 되게 해주고 가운데는 점을 하나만 찍을 수도 있고 2개 찍을 수도 있는데 저는 2개가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도록 여기 입구도 안으로 중심을 이동해서 그 다음 곧게 세운 다음 끝을 모아주고요. 아랫부분도 장봉으로 붓끝을 감추면서 끝은 회봉해서 이 특징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약자죠. 같은 약자의 머리 부분은 초두도 좌우가 있는 글자를 대칭 만들어줍니다. 머리 부분 강하게 하면서 가늘게 살 내리고 앞머리는 조금 강하게 가운데는 수평으로 오고 끝은 가볍게 여기 앞부분은 가볍게 뒷부분도 살포시 머리 부분 세로액은 강하게 내려오면서 가볍게 그 다음 아래쪽은 오른쪽 우자의 자의죠. 그러다 보니까 세로부터 먼저 해줍니다. 그 다음 빗침 정확하게 걷어주고요. 윗머리 부분 파임으로 분명하게 꺾어서 절을 하면서 붓끝을 이렇게 모아줍니다. 아랫부분 입구자 평역으로 가서 찍고 중심 이동하고 붓을 내려서 회봉. 그 다음에 이런 작은 획도 정확하게 운필을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그 획마다 운필의 특징들이 담기겠죠. 그 다음 물숫자인데 물숫자 같이 이렇게 간단한 글자일수록 운필을 더 분명하게 그 다음 단순한 이런 획에서 이렇게 절을 하면서 획의 단순함을 조금 변화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 머리 부분 강하게 찍어서 가운데는 가늘게 했다가 눌러서 중심 이동하고 가늘게 오면서 휘어지면서 끝은 이렇게 걷어줍니다. 그 다음 오른쪽 앞부분과 대칭을 이루도록 하면서 머리 강하게 하고 내리면서 가늘게 들고요. 그 다음 요 위에서 교차시키고 아랫부분이 대칭되도록 하면서 붓을 꺾고 중심 이동해서 절을 하면서 끝을 이렇게 빼주면 숫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상자처럼 세로가 이렇게 중심이 오는 글자일 경우에 항상 여기를 센터를 잡고 왼쪽과 오른쪽을 대칭을 만드는데 대칭을 만들지만 오른쪽이 이렇게 조금 더 길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기준을 잡으시고 이런 획도 단순하지 않게 들어가서 약간 휘어질 때 전체적인 것은 수직이 되도록 맞춰주면 훨씬 변화의 맛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소 울퉁불퉁한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방필로 하면서 붓을 깨끗하게 정리하실 수 있도록 반복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도 쓰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점은 양쪽이 대칭되도록 가운데에서 밖으로 이렇게 나가도 되고요. 그 다음 센터에서 이렇게 양쪽을 대칭되도록 놓아도 되고 위에서부터 당겨서 이렇게 놓아도 되겠죠. 그것은 스타일이 문제이지 어떤 식이든 균형이 맞도록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런 이제 아랫부분 가로액 3개가 나왔을 때 그것이 특징이 앙세 그 다음 이 부분은 부세 가운데는 평세 이런 특징이 담긴다면 훨씬 획마다 변화의 맛이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아래에 파임은 파임대로 특징을 담고 요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도록 만들면 되겠습니다.
특히 입구자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당기고 나는데요. 그러면 글자가 다소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찍은 다음 여기서 붓을 중심을 안으로 바짝 당기고 여기서 다시 붓을 정리해서 수직으로 내려준다면 훨씬 안정되면서도 변화 있는 입구자의 획을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같은 약자에서도요,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획이 대칭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 요 부분에서도 머리를 가볍게 해서, 그 다음 요 부분도 조금 공간이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 입구자의 요 중심이 위에 있는 요 중심과 요 중심을 같이 맞추어주면 훨씬 이 글자의 맛을 살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물숫자는 이 세로를 가운데로 딱 잡아주고요. 그 다음 요 삐침과 파임의 높이를 거의 이렇게 같이 맞추어 줍니다. 이럴 때는 항상 요 가운데 있는 세로보다는 요 부분에서 공간이 이렇게 조금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 요렇게 방향 전환을 할 때 그 힘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눌렀다가 이동해서 힘을 좀 빼주고 다시 굵어지는 그런 운필로 해주게 되면 획마다 훨씬 더 깊이 있는 획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삐침과 파임이 겹치는 부분에선 눈으로 보았을 때는 획의 굵기가 비슷해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머리를 강하게 해주고 내리면서는 힘을 쫙 빼서 가볍게 했다가 앞에서 교차시킨 다음 같이 겹쳐서 나옴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가볍게 힘 이동이 되도록 해주고 끝에 파임에서는 확실하게 붓을 중심 이동을 해서 절 동작을 하면서 빼주게 되면 그 운필의 맛을 보다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대략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특징을 안다 하더라도 꾸준한 반복을 하지 않으면 그 획의 표현이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 특징을 숙지하시고 연습을 하시게 되면 훨씬 분명한 글씨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꾸준히 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